네, 안녕하세요, 과장입니다. 자, 오늘 먹방은요, 오늘은 전복 비빔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우 비빔밥인데, 아예 졸려가지고 좀 빨리 하려고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아,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출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수많은 재외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텍사스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21대 오늘 아침까지만 하면은 오늘 저녁에는 쉬거든요. 총선이 진행되면서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영상 싱크가 안 맞는다고요? 아, 또 왜 이러지? 맞아요? 재외투표된 유권자들의 열망은 먼 이동거리도 뛰어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추장 부어주고. 정도를 달려온 부부 유권자도 등장했습니다. 자, 재료는 뭐 버섯이랑 뭐 상추 그리고 호박 또 콩나물, 당근 뭐 이렇게 제육도 들어가요. 제육이 이제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육 같아요, 지금.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 주려고 나섰다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은근히 고기를 많이 넣더라고.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요. 편의점 도시락, 감자인가 무인가 감자인가 그럴 거야. 무 아니면 감자. 그리고 계란. 지난달 17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이번 선거에 사전 등록한 미국 내 재외 유권자는 33,615명으로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7%가량 감소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55.3%에 달하며 국회의원 재외 선거 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서도 등록 유권자의 53.9%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실 신고 신청 공부하면서는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좀 걱정을 했었어요. 멀리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투표하시는 거에 대해가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셔서 투표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외 유권자의 열망이 큰 데 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에게 재외 선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데다가 투표소 거리가 먼 것도 투표의 우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 모르니까 제 주변 분들이 거의 모르셨어요. 제자 뵀었군요. 독보사회는 재외 국민의 선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입니다. 멀리 있어서 운전하고 오기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표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편물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이 고기가 조금 묻은 거 보니까 아까 그 빨간 게 제육 같아요. 역시 편의점 도시락은 고기가 많이 들어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재외 선거가 시작된 나라는 호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맞죠? 캔버라와 멜버른을 포함해 모두 5곳의 재외 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이번 선거 첫 투표자부터 이민을 처음으로 재외 선거에 참여한 동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투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투표소 개소를 앞두고 구한 호주 대사관 멜버른 통과.
지난 2012년 빅토리아주의 멜버른 공단이 개설되면서 인근 동포들은 18대 대선부터는 이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빅토리아주이긴 하지만 등록은 어느 곳에 하셨든 상관없이 가까운 제 투표소를 찾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 애들레이드나 타스마니아 쪽에서도 저희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버른 분간 첫 투표자는 최영민 씨. 최 씨는 멜버른에 투표소가 없던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수도 캔버라까지 가서 투표할 만큼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항상 가깝게 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일 먼저 투표하고 싶어서 항상 일찍 나옵니다. 그전에는 캔버라까지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오랜 세월 호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10년 전 국적 회복을 한 본부는 첫 재외선거 참여에 뿌듯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한참 살았는데 국적 회복을 한지 한 10여 년밖에 안 된 투표를 처음 하는 거라 꼭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선 멜버른을 포함해 수도 캔버라와 시드니, 브리즈번 등 모두 5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사전 신고 및 신청자는 5천여 명, 전체 유권자의 8.7%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 재외선거 투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첫날부터 바로 와야 돼요. N800님 반가워요. 저는 좀 외곽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투표하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경험. 멘탈공공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벌써 수십 명이 투표 교육에서 오셔서 투표에 참가해서 참 나라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고 투표해야 된다는 국민의 의무, 의적 책임을 완수하시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열린 이번 선거의 호주 투표율은 64%. N800님 추천 감사합니다. 전부 비빔밥이요. 재외선거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우편 투표 등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더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호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해 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역대 총선일 날씨와 투표율은 어땠는지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부 비빔밥인데 생각보다 양이 적어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공개됐습니다. 16대와 17대, 21대는 맑았지만 18대부터 20대 총선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는 21대로 66.2%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18대, 46.1%입니다. 선거일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기온은 큰 차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에는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8월 20일을 지난 날씨 요선을 기대를 보면 맑았던 때의 평균 투표율은 60.3%로 비가 내렸던 때의 평균 투표율은 50.8%보다 높았습니다. 20대 선거일에도 비가 내렸지만 오후에 대부분 그쳤고 5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10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로 최고 기온 역시 이맘때와 비슷했는데 투표율은 66.2%. 지난 1992년 14대 총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6차례의 총선 당일 날씨와 투표율을 비교해보니 이를 제외하면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잘 먹었다. 다만 이번 총선 당일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걸로 보여 이른 아침 투표장에 나섰다면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올해 인턴 예정자 96%가 상반기 수련 등록을 포기하면서 의사 수급 시스템에 연수의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도 밀려있어 당장 내년부터 의대 교육 자, 이것을 전부비빔밥 먹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입니다. 저 오늘의 먹방, 오늘 간식 먹방은요, 순우유 고구마 빵이고, 빵 2개랑, 잠깐, 몇 칼로리지?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뜯고, 이번엔 빨대로 먹지 않고 그냥, 아이고 양이 많은데? 아이고 국민도 뜯어야겠네. 독보사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 투표 등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입니다. 국민도 뜯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운전하고 오기 어렵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선거 투표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편물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홍보 면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필요하지 않을까.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해 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역대 총선일 날씨와 투표일은 어땠는지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국내 날씨입니다. 16대와 17대, 21대는 맑았지만 18대부터 20대 총선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는 21대로 66.2%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18대, 46.1%입니다. 선거일 전국 평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기온은 큰 차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에는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8월 20일을 제외한 날씨 구성을 놓고 비교해보면 맑았던 때의 평균 투표율은 61.3%로 비가 내렸던 때의 평균 투표율은 52.8%보다 높았습니다. 20대 선거일에도 비가 내렸지만 오후에 대부분 그쳤고 5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10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전망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로 최고 기온 역시 이맘때와 비슷했는데 투표율은 66.2%.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6차례의 총선 당일 날씨와 투표율을 비교해보니 비를 제외하면 날씨와 투표율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총선 당일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거라고 보여 밀크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구마빵만 2개 있어가지고 아쉽네.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사실상 개강이 무기한 연기됐던 의대들이 하나둘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강이 됐는데도 수업에 계속 빠질 경우 이달 말쯤부터는 수업 일수 부족으로 유급자가 무더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그 안에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중간고사와 축제 준비가 한창인 4월. 하지만 의대 캠퍼스는 여전히 텅 비었습니다. 어느덧 전국 의대생의 55%가 넘는 만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끝모를 의정 갈등 속에 개강 연기와 수업 파행을 거듭하던 의대들이 결국 잇따라 수업 재개를 결정하고 나섰습니다. 가천대 의대가 1일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전북대와 경북대 의대는 8일, 전남대와 가톨릭대 의대는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합니다. 서울권 대학들은 이달 중순 이후 개강하는 곳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휴학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4월 8일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의대들이 개강한 이후에도 계속 수업에 빠질 경우 월 말쯤부터는 출석 부족으로 F를 받게 돼
집단 유급 상태가 현실화하게 됩니다. 유급되면 등록금도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유급 대신 휴학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의대생들이 유급 상황에 몰리면 의료계 강경파 목소리가 커져 어렵사리 시작되는 중재 노력도 빛을 잃기 쉽습니다. 출가 없는 갈등 속에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재에 무게를 싣는 쪽에서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들어누우면 그만이라며 자꾸 침묵만 할 게 아니라 이대로 끝끝내 의대 2,000명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와 더 치열하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의대 2,000명 직원 재논의 요구는 생명과 의료를 말도 되지 않으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YTN에 고구밥도 맛있네. 잘 먹었다. 종이까지 같이 먹어서 좀 맛있게 지금. 2,000명 지원을 결정한 근거나 과정이 너무 무리하고 폭력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홍보위원장은 먼저 현재 충분히 가르칠 수 이거 있는 제가 담배 피는 건 아닌데 아이코스 일루마랑 아이코스랑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코스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피는 게 아이코스 일루마더만. 아이코스 일루마는 테리아로 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샀는데 놓고 갔거든요. 벌써 뜯었고 하나 써가지고 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아이코스 일루마로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아이코스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사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지. 아이코스 일루마를. 근데 아이코스 일루마로 달라 그랬었으면은 제가 물어줄 뻔했어요. 아이코스 달라 그래가지고 다행이지. 아이코스 일루마면은 제가 환불 주는 게 맞는 거고. 담배 그 편의점 일하는 사람들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나만 실수하는 거지만. 자, 이만 종료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